은퇴하면 매일이 휴가일 줄 알았어. 근데 통장 잔고는 휴가를 안 주더라.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63세의 박 선생님 부부와 저녁을 먹으며 들은 말이에요. 35년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하시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받으시는데도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통장을 깎아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써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요즘 부부의 대화 주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은퇴하면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죠. 매일 아침 출근 대신 공원 산책을 하고 천천히 차를 마시고 손주와 놀러 다니는 삶.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10년을 무사히 살 수 있는 필수 자금이에요. 사례 1. 62세 김씨 부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 퇴직금. 김씨 부부는 서울에서 자녀 둘을 모두 결혼시킨 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해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고 집을 꾸몄더니 남은 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둘 다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210만 원 정도 받는데 처음엔 충분하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생활을 해보니 매달 고정비만 18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 식비, 소소한 취미 비용 거기에 병원비가 추가되면 한 달도 빠듯해지는 거죠. 무엇보다 김씨 부부가 충격받은 건 이렇게 쓰면 10년 후엔 진짜 빈털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파트 경비와 마을버스 운전 알바를 번갈아 하며 생활비의 일부를 보충하고 있어요. 쉬고 싶어서 은퇴했는데 결국 다시 일하러 나가네 라는 말에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사례 2. 66세 A씨 부부 연금만 믿었다. 병원비에 무너진 노후. 다른 한 분은 66세 A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노후 대비가 잘 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교직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건강이었습니다. 64세 때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만 약 1,200만 원이 들었고 이후 재활과 약값, 관리 비용이 매달 40만 원 이상 추가됐습니다. 남편은 연금이 있어서 든든하다 싶었는데 병원비가 매달 고정비처럼 붙으니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해요. 이씨 부부가 가장 후회하는 건 건강보험 이외의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엔 병원 갈 일만 없으면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원비가 인생 최대 지출로 돌아온 거죠. 사례 3. 60세 최씨 부부 자녀 지원이 노후를 집어삼켰다. 마지막으로 60세 최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5년 전만 해도 노후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퇴직금 1억 5천만 원, 부부 국민연금 합산월 180만 원, 그리고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있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 비용과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느라 약 7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큰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며 육아휴직을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매달 50만 원씩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 이러다 우리 둘이 병원비도 없겠다 라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내는 동네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 키우느라, 늙어서는 우리 살려고 결국 평생 일만 하네. 이 말이 너무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60대 부부가 챙겨야 할 필수 자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기본 생계비,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 100세 시대를 대비한 별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비 10년치, 은퇴 후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의외로 밥값과 공과금, 교통비 같은 생활비입니다. 60대 부부 기준으로 월 최소 180만 원, 평균 2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10년이면 최소 2억 3억 원이 필요한 셈이죠. 의료비간병비 준비금. 100세 시대 병원비는 예상치 못한 폭탄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암,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의료 간병비가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실손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은퇴 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수 리스크 대비 자금. 요즘 60세 부부라면 한 명은 90세 이상까지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월 5만 100만 원이라도 현금 흐름을 더 만들어둘 필요가 있죠. 소형 부동산 임대, 배달 경비교통 등 소일거리, 유튜브 블로그 같은 온라인 수익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면 뭐 대충 살면 되지. 연금 나와서 괜찮아.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더 들더라. 노후의 두려움은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숫자를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안을 찾으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은퇴 전 최소 10년치 생활비를 계산해 두세요. 의료 비간병비 대비 보험은 반드시 준비하세요. 자녀 지원은 최소화, 나와 배우자 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월 50만 원이라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모색하세요.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매일의 루틴을 관리해주세요. 노후는 길어도 너무 길다. 긴 인생의 겨울을 무사히 보내려면 봄부터 충분히 장작을 모아놔야 한다. 어떤 70대 어르신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10년간 무사히 살기 위한 필수 자금에 대해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친근하게 말하듯 설명하되 실제 활용 가능한 사례와 숫자, 팁, 주의사항도 꼼꼼히 담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막연한 충분한 돈이라는 개념보다 구체적인 숫자와 현실적인 준비가 필수예요. 특히 60대 부부라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건강 문제와 긴 노후 기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해야 하니까요. 먼저 생활비 예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앞서 사례들에서 봤듯 월 180만 원, 250만 원 수준의 생활비가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인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부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2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엔 식비, 주거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문화여가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 성향이에요. 같은 연금, 같은 자산이라도 생활 스타일에 따라 지출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면 주거 비용과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높죠. 반면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수도권에 사는 65세 김씨 부부는 월 평균 생활비가 250만 원을 넘고 지방에 사는 62세 박씨 부부는 180만 원 내외로 생활비를 관리합니다. 이 차이는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 가족 지원 여부에 따라 크게 갈려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자신과 배우자의 현재 생활 방식을 꼼꼼히 분석해 현실적인 생활비 예산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즘은 노후 생활비 계산기 같은 온라인 도구도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건강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연평균 병원 진료 횟수도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의료비 지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출이에요. 예컨대 심장수술, 암치료, 치매 요양 등 큰 병이 걸리면 1천만 원 이상 지출은 기본이고 간병비는 또 별도입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지만 모든 비용이 다 되진 않죠. 그렇기에 두 번째 팁은 보험 가입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치매 간병보험, 중대질환보장보험 등 특약을 추가하는 걸 권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당장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66세 이씨 부부 사례에서 보듯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40만 원 이상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기본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요. 요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90세 이상 살 확률은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년만 대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30년 노후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연금과 퇴직금, 저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꾸준히 추가 수익원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도 배달 알바, 경비일, 온라인 강의, 취미로 시작한 공예품 판매 등 다양한 부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와 관련해 세 번째 팁은 은퇴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미리 탐색하고 관련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도 노년층 사이에서 인기예요. 이런 활동들은 초기 비용도 적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지원과 가족 관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 씨 부부 사례처럼 자녀의 결혼이나 육아 지원이 노후 자금을 크게 갉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해 노후 자금은 부부 우선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도 많지만 무리한 지원은 오히려 가족 모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전문가가 전하는 실전 주의사항 몇 가지. 감정적 지출 경계하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여행, 취미 모임 등 지출이 급증할 수 있어요. 즐거운 소비는 필요하지만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자금 고갈이 빨라집니다. 자산 분산과 유동성 확보. 부동산 등 한쪽에만 자산을 몰아넣으면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현금화가 쉬운 자산도 일정 부분 확보하세요. 세금과 사회복지 혜택 챙기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주택연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펴 최대한 활용하세요. 정기적인 재무 점검과 계획 수정. 노후 계획은 한번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강, 생활환경, 가족 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은퇴가 먼 분이라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의료비 대비 보험을 점검하며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배우자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꾸준한 건강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든든한 내일을 꿈꾸는 모든 60대 부부를 응원합니다.